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체 정체 중입니다. 106만에서요. 예.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체 정체 구간을 여러분의 힘으로 곧 돌파할 수 있게 최근에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박 2일간 기시다 수상이 답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긴 게 뭘까요? 정산을 좀 해볼까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실무 방문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의미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찍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 라는 의미입니다. 방한 첫날 어제죠. 이제 서울 동작동 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소화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환대를 받으면서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로 이제 대통령실이 꼽고 있는 것은 먼저 한국 전문가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직접 가서 오염수 관련된 현장 시찰을 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강화해 나간다.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는 원론적 표현에 그쳤는데 뭐 예상됐던 범주 안에 있긴 합니다만 다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죄나 반성 같은 단어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 3월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어제 좀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해서 당시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지칭하는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경험하신 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라면서 이제 일종의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그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향한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답변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일본 총리로서의 사과는 아니라는 점이고 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개인적 감상 차원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혹독한 환경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동원됐다라고 하는 강제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감상에 그쳤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감상은 일기장에 쓰는 거지 정상회담에서 표현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개인적 감상은 일기장에 아니면 SNS에 그렇습니다. 쓰셔야죠. 그 역대 내각의 그 입장을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 내각의 입장이라는 게 2015년에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즉 2차 대전, 자기들이 패전한 전쟁이죠. 전후 70년을 맞춰서 총리 담화를 냈습니다. 이 총리 담화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러일 전쟁은 식민 지배하에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러일 전쟁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러일 전쟁은 뭐예요?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끝난 다음에 한반도를 식민화했던 과정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과 관련 없는 자손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절대 앞으로 사죄 없다라는 것을 2015년에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기념 수상 담화, 총리 담화에서 얘기했어요. 이것도 계승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본 정부 그리고 총리의 공식 담화는 2015년 아베 담화가 마지막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기장에 쓰시고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발 진전된 사과 등등 이렇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일 관계 주도권진 측면이 있다라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이 자평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오늘 저희들 뉴스아이킥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따박따박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한 이틀째였는데 오늘 좀 제일 주목받은 일정은 한일 의원연맹의 한국 측 간부들을 면담한 거였습니다. 서울 중구의 이제 호텔 숙소에서 이제 면담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경제 단체장들을 면담한 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연맹의 한국 측 회장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간사장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윤호중 의원이 기시다 총리를 향해서 좀 까다로운 요청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우선은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러시아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느냐,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한 거 이거는 좀 모순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보다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안보 문서를 재개장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보 문서에 들어있는 문제적 내용이라는 게 먼저는 독도를 두고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거, 그러면서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안보 문서에 적시했던 거, 이걸 지적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반경 능력을 일본이 보유한다라는 선언, 그게 이제 사실상 북한 지역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요청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웃 나라로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해서 윤호중 의원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호중 의원이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시차를 허용하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공동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 방류 외에 다양한 대안들, 이를테면 이제 내륙에 호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요 오염수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3부에서 송기호 변호사님,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선언은 삼국 협력의 징검다리다라고 해서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상호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우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의 이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한미 핵협의그룹, 그러니까 이제 NCG가 일본을 향해서도 개방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들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강조했던 NCG 같은 경우는 양자 협의체의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나토의 핵 공유 프로그램에 비해서 다소 좀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로 만약에 핵협의 그룹이 묶이게 되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등으로 따져봤을 때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강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어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곧바로 대통령 발언을 주워 담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 놓은 한미 간 핵협의 그룹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미를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듯한 그런 행보가 나온 겁니다. 네,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서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우리가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28일 날 일본의 하야시 외상이 즉각 반응을 내놨어요. 네. 핵무기가 동원되는 확장 억지 논의에 일본은 논의에 참여 안 한다. 네. 이렇게 바로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그런 어떤 입장 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일본은 비핵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이게 국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또 핵을 무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확장 억지 얘기하고 이런 논의에는 일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비핵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일본의 지금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일본에 다시 배치하는 문제가 거론된다면은 자민당이 단호하게 막았을 겁니다. 네. 지금 자민당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일본 국민 정서가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전술핵이 배치돼 가지고 이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표적이 된다거나 네. 또는 핵의 위험이 고조되는 거는 일본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 억제 논의에는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일찍 내놔버린 것이죠. 네. 근데 대통령은 왜 이게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 전에도 일본이 지금 NCG 그룹에 대해서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한미일 3국 협력을 도모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식의 어떤 핵무기를 어떤 중심으로 한 확장 억제 논의를 한미일 3국 간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게 앞서 나가지 말고 미사일 방어라든가 대잠수함 작전이라든가 정보 공유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냥 다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한미일이 셋이 같이 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이 깔려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선의로 해석하자면 네. 이번에 일단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합의한 것을 이제 대단하고 역사적인 합의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이런 어떤 그 안보의 지형을 바꾸는데 이웃 나라인 일본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좀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이 핵에 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어떤 호의나 선의를 갖고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네. 이 점에 대해서 경각심이 대통령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렇게 되니까 당장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너무 나간 발언이니까 좀 수습해야 되겠다는 주워 담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 기자회견 때 각각 대통령이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이야기한 것 중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장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난제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라고 해서 그 북한 미사일 정보 교류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소미아를 근거로 해서 하는 정보 교류라는 거는 사후적 교류입니다. 네. 말하자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걸 몇 시간 동안 분석을 한 다음에 일본 무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들어오라고 하면 대면해서 그 문서나 전자 파일을 건네주는 거거든요. 예컨대 문서라든가 아니면 USB에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게 분석된 자료라고 건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과정에 우리 군사 기밀 정보는 다 삭제됩니다. 근데 실시간 공유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실시간 공유라고 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통신 케이블을 설치한다거나 군사 한라인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로우 데이터가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항로 추적에 관한 어떤 특급 군사 기밀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존의 지소미아로 이런 식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냐 이런 어떤 규범적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우리 군사 기밀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방부가 이런 식의 실시간 공유를 동의했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쏟아본 예산이 천문학적이고 20년 넘게 노하우가 축적된 분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실시간 준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저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군 지휘관이라면 이거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 상당히 유보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자꾸 앞서 나가니까 오히려 군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형편인데 이런 어떤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라는 건 한일 간에 설령 동의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예. 이거는 뭐 상당히 어떤 그 사이버 또 통신 정보망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군사적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러면은 뭐 자기네 미사일 정보를 우리한테 줍니까? 일본의 이지스함에 있는 그 요격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네. 한국군 접근을 아예 거부하고 있어요. 아예 접근을 거부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참관을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그러면 이유가 예. 그 기술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NCG 합류는 일본의 NCG 합류는 일본 하야시 회상이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28일 날 이미 밝힌 바 있어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셨고, 하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군에서도 반대할 만한 일이다라는 의견. 예,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뭐 정리하고도 또 배치되는 얘기가 네.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인데요. 이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나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가 네. NCG에 대해서 일본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는 질문이 이제 기자한테서 나오니까 핵그룹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NCG가 출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마도 일본과의 협력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또 대통령의 발언하고 좀 취지가 같은 그러네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거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가 또 이제 이걸 이제 반박하는 일종의 이제 좀 다른 입장의 발언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목표를 말한 거고 실무진은 과정을 말한 거다. 순서 차이에서 나온 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NCG에는 일본이 참여하는 게 우리 대통령의 목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예, 또 국민들 문해력 테스트를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대통령 1년 취임 1주년이 이제 10일 이번 주 수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기자회견은 안 하시기로 했다고. 네, 1주년 기자회견 안 할 거라는 거는 사실 뭐 지난 2일에 있었던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바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오늘 대통령실의 행보는 대통령 본인의 말과 다소 좀 충돌하는 양상인데, 네. 자화자찬하는 홍보 자료들 위주로 지금 이제 이 언론에 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윤석열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이런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제도 유튜브 채널에서 배우 이정재 씨와 시민들이 함께 나오는 1주년 특집 영상을 공개를 했고, KTV 국민방송을 통해서도 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나 기획방송 그리고 특별 생방송 등등이 이미 방영됐거나 방영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각종 이제 이 홍보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홍보 자료만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라 대통령이 기존에 했었던 약속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직후 3월 14일입니다. 지난해 3월 23일입니다. 인수위의 그 천막 기자실을 찾았을 때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기자실에 자주 갔던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 100회 이상 가셨다. 가급적 저도 기자분들을 자주 뵙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선 후보 토론회 때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홍보만 했다. 이렇게 또 비판했었고, 본인은 뭐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기자들을 자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됐던 명분이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는데, 올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1주년 기자회견을 패싱을 하게 되면 기자들과 자주 만나겠다는 처음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명분이 소통이었는데 그 소통은 어디에 가 있는지 집 나간 소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